미스터 선은요, 첫인상에서 딱 한 표 받았습니다. 네, 14기 영자님 사실상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 자기소개가 끝나자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줄줄이 미스터 설을 잠재적인 데이트 상대로 뒀습니다. 심지어는 국화님도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정작 미스터 설은요, 처음 관심을 보이던 국화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한 번 사이에 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미스터 설은 대체 뭘 말했길래 여자들의 판단이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인 걸까요? 그런데 이 자기소개 장면을 다시 보니까요, 미스터 서가 특별히 뭔가 잘했다기보다는요, 다른 남자들이 조금 이상하게 같은 곳에서 막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미스터 공님입니다. 아마 보시면서 이게 그렇게 별론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국화에게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미스터 공,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서글서글하고 인상도 좋고 괜찮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는 생각만큼 그렇게 좋진 않아요. 미스터 공님은요,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다, 평생 기댈 수 있는 남편이 되어주겠다 합니다. 멘트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아직 서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벌써 평생 기댈 남편까지 가버립니다. 여자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좋은 남편이 될 거라는 약속보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는데 왜 만나야 되는 거야가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마치 가게에 들어갔는데 물건을 보기도 전에 이거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제가 꼭 팔겠습니다 하는 느낌인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을 듣고 미스터 공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지신가요? 자, 다음으로 미스터 조우님의 자기소개 가볍게 보겠습니다. 옷가게만 22년 동안 했다. 78년생 말티다. 초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뭘 해도 자연스럽고 난 억지로 하지 않는다. 자, 그 말을 듣고 국화가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장난을 칩니다. 표정도 조금 밝아지죠. 근데 저는 여기서도 비슷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미스터 공님과 말이죠. 미스터 조우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연스러운 사람이다. 아,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나면 뭐가 자연스러운 건지는 안 보입니다. 그냥 이후에는 나는 원래 딱 한 명만 보고 왔다고 하시죠. 자, 이것도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긴 한데요. 그런데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 명을 정해놨다고 하면요, 반대로 선택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핑크색을 왜 맞춰 입었냐는 질문은 내가 원래 핑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자기 얘기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 조우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과 데이트하면 어떤 느낌일지는요, 여전히 잘 안 보입니다. 딱 한 번만 더 보도록 하죠. 미스터 최입니다. 본가가 부산이고 장거리 영위가 가능한지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이성을 볼 때 무엇을 많이 보느냐는 질문에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특이한 것도 없어 보이죠. 무난하고 외모도 깔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이상함을 느꼈어요. 자기소개를 듣기 전에 미스터 최와 듣고 난 뒤에 미스터 최가 그렇게 썩 달라진 기분이 아닙니다. 정보는 늘었는데요, 사람의 장면은 잘 안 생기는 셈이죠. 자, 이렇게 세 명을 놓고 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스터 공은요, 너무 먼 미래까지 갔고요. 미스터 조는요, 듣기 좋은 말을 했지만 장면은 없습니다. 미스터 최는요, 정보는 줬죠. 근데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아요. 연애 프로그램의 자기소개는요, 이름과 나이, 직업을 알려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결국 상대방의 머릿속에 하나가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런데 아직 그 다리가 잘 안 놓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이것 때문에 미스터 서에게 이 사람이 몰린 걸까요? 아직 한 명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냥 자기소개를 조금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했던 자기소개는요, 미스터 차라고 봅니다. 홍익대를 나오셨고요, 금속 디자이너이시기도 하고요, 미술학원 원장을 하고 계시죠. 이력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요,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이야기, 자기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러다 여자를 볼 때 무엇을 보느냐는 질문에 조만간 중성화 수술해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굳이 자기소개 자리에서 할 필요 없었나 싶은 굉장히 센 발언이죠. 그 순간 여자들의 표정도 묘하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저는 자기소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궁금하다, 괜찮다 라기보다는요, 이 사람을 만나려면 이런 건 조심해야겠구나가 먼저 생기는 거죠. 뒤이어서 미스터 차는요, 무례한 행동을 싫어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아직 이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기도 전인데 조건과 기준이 계속 쌓이면요,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주인이 이 물건을 사려면 일단 이 정도 자격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건이 궁금해지기도 전에 조건부터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자들의 자기소개는 방식은 달라도 묘하게 한쪽으로 모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연애를 원합니다. 나와 만나려면 이런 게 맞아야 합니다. 전부 자기 얘기예요. 그런데 상대가 정말 궁금한 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만나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 미스터 선은요, 이 질문에 답했을까요? 스펙 말고 말입니다. 이제 미스터 서의 자기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스터 서도 실수가 많습니다. 이름도 틀리고요. 옥순을 옥자라고 부르는 등 매끄러운 자기소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앞 사람들과 엄청나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이상형은 재밌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옥순이 묻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재밌는 분이세요? 라고 말이죠. 자, 미스터 선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저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성이 몇 명이라는 질문에는요, 6명 다요? 라고 해버립니다. 보통 나는 솔로의 문법으로 보면 꽤 이상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오히려 이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스터 선은요, 나는 솔로를 제대로 예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출연자들이 흔히 할 법한 모범 답안을 잘 안 합니다. 처음 캐리어를 끌고 들어올 때부터 조금씩 튀죠. 잘 모르겠는데? 라는 식으로요. 여자들도 전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미스터 서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들이 하나씩 툭툭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 자기소개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생깁니다. 앞에 남자들은요, 계속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선은요, 옥순의 질문 하나에 나랑 있으면 적어도 심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저 재밌습니다. 별거 아닌 말 같죠?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요, 바로 다음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데이트하면 진짜 재밌나? 확인해보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저는 꽤 큰 차이라고 봅니다. 가게로 비유하면요, 앞에서는 계속 우리 물건은 이런 철학으로 만들었고요, 이런 사람이 사야 하고요 라고 설명을 했다면요, 미스터 선은 이거 꽤 재밌어요,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써보고 싶어지죠. 결혼할 사람인지 최종 선택할 사람인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건 만나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다음 한 번에 데이트를 할 이유였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반론이 하나 생깁니다. 그냥 삼성전자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도 영향을 줬겠죠. 훤칠한 외모도 영향을 줬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이상합니다. 자기소개를 들은 여자들이 전부 미스터 서를 최종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정작 미스터 서 자신도 처음 관심 있던 국화를 바로 제외합니다. 국화가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연애관을 밝히자 글쎄 나랑은 안 맞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작정 모든 여자에게 들이대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미스터 서의 외모만 보고 첫인상 선택을 한 건 아니고요. 한 표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요. 자, 그렇게 저는 미스터 서가 자기소개를 압도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실수도 많고요.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대답도 많죠.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는 다른 남자들보다 빨랐습니다. 이 사람과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를 여자들이 상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에서 필요한 건 어쩌면 완벽한 자기 설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이력서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다음 장면이 보일 때 한 발 가까이 가기도 하니까요. 그렇기에 첫인상에서 한 표였던 미스터 서가 자기소개 뒤 갑자기 여러 사람의 후보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다만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정말 미스터 서와 데이트해도 그 기대만큼 재미있을까요? 아니면 자기소개에서 만들어 놓은 기대가 오히려 다음에는 부담이 될까요? 그건 실제 데이트에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길게 설명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를 한번 상상하게 만드는 것. 이번 자기소개에서 미스터 서가 먼저 만든 건 저는 그 한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현실의 관계도 비슷하죠. 우리는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설명보다 함께할 다음 장면에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스터 서에게 관심이 몰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트에서 이 기대가 진짜였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